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볼까요? 한국 증시 연휴 앞두고 방향성 탐색, 증시 대기자금, 투자자 예탁금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계감의 화일이었습니다. 미국 셧다운을 앞두고 약간은 경계감이 형성됐고요. 긴 연휴를 앞두고 수급 공백도 느껴졌죠. 보시듯이 뭐랄까요, 양시장 뚜렷한 수급 주체는 보이지 않았고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세도 보시듯이 미미했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는요, 조선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며 하단을 지지해줬죠. 수급 공백이 특히 느껴졌던 이유, 국내 증시 T+2 제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볼까요? 주식 거래가 체결된 날, 즉 트레이딩 데이트, 즉 T로부터 이 거래일 뒤에 실제로 결제가 되고 출금이 가능한 방식이죠. 개천절인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긴 연휴 전인 목요일에 출금을 하기 위해선 이 거래일 전인 어제 매도를 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경계감 속에서도 예탁금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요, 9월 중반에는 보시듯이 잠시 감소를 하긴 했으나 꾸준히 늘어서 29일 기준으로 76조 8천억 원 수준을 기록 역대 두 번째를 터치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기간 횡보하는 동안 소위 물려 있었던 개인이 일단 차익 실현에 나선 뒤 다시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는 상황인 건데요. 추석 연휴 이후 흐름에 따라서 이 자금이 다시 시장 안으로 유입되는지가 지수 차원의 또 다른 레벨업 기반이 되어줄 열쇠가 되겠죠. 관련해서 KB증권의 리포트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포포 다음은 포모입니다. 상승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불안의 종류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포모는 다들 아실 겁니다.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상승장에서 뒤처질 것에 대한 불안감을 의미, 남들이 매수할 때 따라 사는 매수 동조로 표출이 되죠. 포포는요. Fear of peak out으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지금이 고점일까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남들이 팔 때 따라 파는 매도 동조로 표출이 되죠. KB증권은요, 상승장에서 고점을 만드는 심리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고 봤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주가가 오르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포포가 확대된다고 봤습니다. 2단계에서는요, 상승이 가속화하자 이제라도 사야 한다는 포모가 증가하고 동시에 매도하려는 포포는 낮아지며 불안은 완화된다고 했습니다. 3단계에서부터는 상승이 좀 꺾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매수 참여들의 유입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포모가 가라앉고요. 4단계에서는 상승 속도가 느려지자 다시 포포가 커지면서 매도가 쏟아져 나와 상승장은 마무리가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현재 증시는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려는 단계라고 KB증권은 덧붙였는데요. 즉 포모의 발현이 만들어낼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자리라고도 강조를 합니다. 물론 관세, 환율 등등 변수는 남아있지만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기에 이 변수가 사그라들면 추가 모멘텀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동안 남은 상승장을 온전히 누릴 종목 선정도 함께 고민해보고요. 시선을 오늘장으로 맞춰 마켓 무버로 분위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셧다운 확실시되는 분위기죠. 미국 상원이 현재 7주짜리 임시 예산안 재표결 중이지만 외신들 사이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셧다운 리스크는요, 시장에서는 큰 우려사항은 아닙니다. 미국 기준으로 좀 보면 1981년 이후 있었던 셧다운 발생 그리고 발생 기간 동안 보시듯이 시장 반응은 평균적으로 미미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셧다운의 관건은요, 바로 셧다운의 기간입니다. CNBC는 2주 이상 넘어가면 시장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금 전에도 오히려 공무원 대량 해고에 나서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셧다운으로 이번 주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는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 다음 주 CPI 발표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은 중장기 체크포인트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섹터 단에서는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부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미국에서 종료가 됩니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 판매 반등으로 상승 마감했다는 점에서 2차 전지주에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겠죠. 다만 리튬주는 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CATL 리튬 광산 매장량을 승인, 즉 이는 광산 재개 임박의 신호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리튬주 앨범알은 정규장에서 6%나 하락 마감했죠. 다만 장 마감 이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 5%를 취득하겠다고 밝히면서 리튬 아메리카스는 시간에서 30% 급등 중입니다. CATL의 생산 재개 그리고 반대편에는 리튬의 전략적 중요성. 이 둘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개장 이후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보고요. 큰 틀에서 보자면 야간 선물은 0.3% 상승, 출발 분위기는 그래도 긍정적이지만 연휴를 앞두고 큰 지수 방향성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시기죠. 섹터 종목 이슈 집중과 함께 오늘은 장중에 9월 수출입 동향 발표,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오후 1시 미국 셧다운 여부, 마지막으로 샘 올트먼 CEO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도 일정 관점에서 주시해 보시죠.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입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락 마감한 국내 증시 영향에 애프터마켓도 힘을 내주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이 반가운 급등세에 탔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기업 사노피와 세포독성 항암제 탁소텔의 국내외 비즈니스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9.74% 상승했습니다. 또 같은 제약 바이오주인 유향양행 역시 상승세 보였는데요.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트루세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하며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HD현대 마린엔진, 조선 섹터의 반가운 상승세에 힘입어 5% 상승한 데 이어서 저녁에도 추가 상승세 보여줬고요. 오리온홀딩스 이틀 연속 상승률 상위에 이름 올린 모습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뉴로메카가 로봇 기술력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현장에 용접용 로봇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선주 훈풍에 더해 5.39% 상승했고요. 또 최근 9월 들어서 상승세 다시 탄 미용 의료기기 기업 아스테라시스 2.19% 상승한 가운데 젠백스는 금관원이 2천억 원대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며 정규장에서 급락세 보였고요. 저녁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마음 AI 최근 주가 급등세 타다가 조정에 들어갔고요. 메인마켓에서 약세 보이다가 저녁에는 1.84% 올라졌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죠. 애프터마켓에서 보령이 급등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제 탁소텔 권리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입증된 오리지널 항암제를 확보해서 자체 생산으로 전환하면 원가 절감 효과와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원가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창사 이래 처음 두 자릿수에 올랐습니다. 또한 이번 도입이 성사될 경우 보령의 항암제 매출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국내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CDMO 사업으로서의 확장성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9.74%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어제 조선주가 강세 보인 가운데 뉴로메카는 자체 용접 로봇을 국내 조선소에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강세 탔습니다. 특히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수의 기대가 커졌는데요. 초경량, 휴대성 중심 설계로 협소한 군함 작용 환경에서 장비 전환 시간을 줄이고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로봇에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고요. 또 하나의 호재는 국제 로보틱스 학회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플랫폼 젠과 나비를 최초 공개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업과 로봇 산업 양쪽에서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어제 뉴로메카가 주가 급등세 타면서 5.39%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스토리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일사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자, 팀장님 먼저 보령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보령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세포독성 항암제 탁소셀의 글로벌 비즈니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슈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동사는 이 글로벌 항암 치료제 관련돼서 인수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젬자, 23년에는 알림타라는
글로벌 오리지널 항암제를 국내 쪽에 인수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탁소텔은 글로벌 사업권까지 취득을 했다라는 점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술 개발에 대한 확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95년에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결국에는 뭐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폐암, 뭐 위암 뭐 이런 쪽에 고형암의 치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항암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을 차계적인 내재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기술 빌드업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단점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95년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경쟁 제품이 생각보다 많죠.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이 보령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잘 빌드업을 해서 판매를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이 사노피와의 전략적 제휴도 뭐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0,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이 2,800억 정도 수준인데 조금 동사의 현금성 자산이 한 2,200억,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도 한 2,000억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령 이슈와 함께 분석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뉴로메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세가 두드렀던 종목이고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로보틱스 학회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어제는 용접 로봇이 좀 공개가 되면서 장중에 좀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갔네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자체가 이제 미국 쪽에서 뭐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그리고 엔비디아 쪽 향해서도 이 로봇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점을 좀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쪽에 대한 흐름으로도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코엑스에서 진행이 됐었던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이제 용접 특화 로봇을 공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로봇들도 시장에 좀 내놓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로봇 관련된 사업으로 보시면 결국엔 산업용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점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팔이나 관절 역할을 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이제너럴이나 SPG 그리고 KNR 시스템 같은 종목, 로보티즈가 그런 쪽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뭐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계속 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사도 이 흐름을 그대로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31,000원까지의 상승, 그리고 23,000원까지의 뭐 조정, 뭐 이런 박스권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함께 진단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겠습니다.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조선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최근 관세 협상 노이즈에 조금 조정을 받나 했던 조선주. 하지만 전일장 다시 한번 시원하게 상승했습니다. 섹터 전체가 살펴보시면 3.8% 강세 보였는데요. 조선업 전체에 모멘텀이 될 만한 소식이 있었다기보다는 종목별로 호재가 잇따르며 힘을 모아줬습니다. HJ중공업의 경우 전날 제3자 배정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도 함께 8% 올라줬고요. 대한조선과 삼성중공업에서 오세아니아양 수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또 HD현대중공업에서도 소식이 있었는데요.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1,000톤급 화물 보급함이 정기 정비를 위해 연포부두에 입항했다고 밝힌 겁니다. 미국 해군의 MRO, 그러니까 군수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 첫 삽을 뜬 거죠. 미 해군의 경우 MRO 분야 예산이 현재 연간 20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이 탄탄한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짚어보시죠.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방산주가 강한 시세를 내줬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보시면 4% 넘게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올 초에만 해도 주가가 30만 원대였는데 저력이 무섭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 관련 소식에 투심이 불을 붙었는데요. 주요 미사일 제조사들에게 생산량을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을 생각하면 현재 무기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심지어 제조사들에게 앞으로 6개월, 18개월, 24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권고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느낌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해봐야 할 다음 이슈는 이번 달 발표될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 NDS일 겁니다. 당초 에치슨 라인이 다시 그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어제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 측에서 한국이 포함된 방어선이 여전히 미국 전략의 중심이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NDS에서 중국 억제 전략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릴 텐데 미국만 무기 비축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게도 방공 역량 강화, 군수기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K방산의 모멘텀으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소식 계속해서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분석도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주 이슈죠. 한미 관세 협상이 좀 부진한 가운데 HH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MRO 사업에 본격 착수한 모습입니다. 방산주는 잠시 후에 짚어볼 텐데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해도 결국에는 다시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방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보면 제가 조선이 좀 으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가장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조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방원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을 주가 추이를 보시면 조정이 제일 적게 나온 쪽이 조선 관련된 섹터다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말고도 인도 그리고 유럽에 대한 특수선 관련된 이슈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조선 관련된 업종들이 계속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역시 MRO 관련돼서 뭐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조선 3사 수주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선박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을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방원 중에 조선이 핵심 섹터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조방원 중에 방산도 좀 들어볼 텐데 일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방부가 중국 정부,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해서 미사일 생산량을 2배에서 4배가량 늘리라고 요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나왔거든요. 방산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방산주는 일단 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인해서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할게요. 미사일이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 재고 소진으로 인해서 뭐 2배에서 4배 정도의 미사일에 대한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사일 한 기를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준으로 조립을 하는 데만 2년 걸리고요. 그리고 인증하는 데만은 또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육군에서 24년에서 26년까지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2,000개를 뭐 주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 생산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내 쪽에 대해서도 양산 캐파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심도 유효하다는 입장 들어봤고요.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입사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